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식 타짜 훈련소 범프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토요일입니다. 시간을 먼저 좀 보여드리자면은 토요일 날 16시 34분 57초 이렇게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건 아마 좀 저녁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먼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좀 같이 소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선 영상을 좀 같이 그거를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금요일 날에는 어떻게 마감을 했느냐, 4.74% 상승 마감을 해줬어요. 최근 3일 동안은 하락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걱정하셨죠. 지금 고점이기도 하고 이 상태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고민들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해 주는 거는 누구다?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그리고 우리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러브콜까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도 금지라고 여러분들 댓글 한 번씩 꼭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영상을 보시려고 눌렀을 때 댓글 보고 매도 금지, 두산 에너빌리티는 매도 금지를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매도 금지다라고 여러분들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영상을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매일 시청을 하시려면 결국 뭐를 눌러야 된다? 구독을 눌러야겠죠. 그래서 구독하고 좋아요도 여러분들 지금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에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은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앞으로 어떻게 더 움직임을 가져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날에는 저는 감히 조심스레 말씀을 드리지만, 자, 조건이 붙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라 색깔 선이 하나가 쭉 올라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단기적인 상승 추세로서 그 추세가 이어지고 강하게 추세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게 됐을 때는 이 이평선 보라 색깔 이 선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거는 5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이 5일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강한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지금 추세는 어떻게 되어 있다? 10일 이동평균선도 지지를 받아주면서 꾸준한 우상향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월요일 날에요. 시초가가 요 있죠. 보라 색깔 선 위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어떤 식으로 올라가게 되냐면 결국 이 위로 또 올라오게 될 거예요. 이 위로 올라올 때는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바로 여기까지는 올라오게 될 겁니다. 이 구간. 한번 저항을 받고 아래 골이 살짝 만들어지는데 주가 살짝 하락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락할 때 어디를 지지받는다? 파랑 색깔 선을 지지받으면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이따가 분봉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월요일 날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가 주지 않을까, 추세를 꾸준하게 이어간다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이 구간에서 한번 올라와 줬을 때 왜 여기를 한 번에 못 뚫냐? 이 구간 보게 되면은 71,400원의 신고가 구간이에요. 신고가 구간이기도 하고, 이 차트를 좀 더 크게 보게 되면요, 주봉으로 해서 크게 보게 되면은 결국 어느 가격 구간이냐면 여기 이 박스 있죠. 여기 박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박스가 하나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 강력한 저항 구간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저항 구간이다 보니까 쉽게 돌파는 하지 못한다. 그럼 결국에 이 구간대를 뚫어 올리려고 하게 되면은 어떠한 모습이 보여줘야 되냐면 지속적으로 두드려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까지 올라와 주면서 이 하락폭에 대한 부분들 있죠. 이 하락이 나왔던 구간들을 그대로 회복하는 작업들이 월요일 날에 좀 나와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을 뚫어 올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신고가를 돌파하러 갈 거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봉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고점을 찍고 나서, 그죠? 여기 고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가가 아래로 빠졌어요. 이 아래로 쭉 단기 하락 추세를 만들면서 빠졌는데, 그죠? 하락을 하더라도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빠집니다. 하락은 안 들었지만 결국 이 추세를 뚫어 올리면서 누르고 올라갔어요. 그렇죠? 이 추세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누르고 올라갔다. 그리고 나서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구간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패턴이 우리 차트에도 되게 비슷한 모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구간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요 구간과 이 구간이 굉장히 유사한 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가 유사하느냐? 자, 보세요. 고점들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고점들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추세의 상단을 지지를 받고 누르면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누르면서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다. 자, 그러면 누른 것까지 똑같죠? 눌러줬습니다. 여기. 자, 좀 더 크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추세를 눌렀다. 여기 상단 구간을 눌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는 모습,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락이 나왔고 누른 상태에서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럼 단기적인 상승이 빨리 나온다라고 하면 언제요? 월요일.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월요일 날에는 위로 올라오면서 이 단기 하락 추세로 만들었던 하락분을 회복하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 구간의 거래량들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어떻게 된다?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우리가 윗공간과 요 윗공간 있죠. 요 윗공간과 이 구간이 좀 유사한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자리가 유사하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 앞에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뭐다? 지금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자리가 나올 수 있다. 단 나오더라도 이 고점 구간, 이 고점이 얼마요? 고점이니까 시초가가 되겠죠. 이 시초가 자리 69,800원까지는 다시 좀 회복하는 자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구간을 이제 또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강하게 올라오면서 결국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쭉쭉쭉쭉 올라가서 10만 원을 향해서 또 강하게 갈 수 있는 자리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 날엔 누가 샀는지 좀 보겠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외국인과 기관들, 그리고 금융투자, 보험, 투신 다 매수세로 전환이 됐다. 누구 빼고? 개인들 빼고는 다 매수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가격 구간 있죠, 여기. 이 가격 구간에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매도했다라는 거예요. 왜? 빠지니까 3일 연속 하락세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나왔다? 좀 무서운 거죠,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본전만 돼도 나는 뭐 하겠다? 나가겠다. 이러한 심리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3일 동안 하락하는 구간을 지속적으로 이제 물타기 해주고 본전에서 빠져나온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보세요. 6월 24일 날 여기서 다 매수했죠. 그럼 뭐예요? 300만 주가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단이 다 위에 있겠죠. 위에 있다가 이 구간 동안 빠지니까 물타기 한 거예요. 물타기 하고 이제는 좀 지친다 하고 나서 매도세 전환했는데 이때다 싶어서 이제는 세력들은 뭐 하고 있다? 매수로 전환을 한 모습. 그러면서 반등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부터 뭐예요?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는 결국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심지어 고점 구간이에요. 지금도 보게 되면은 우리 엄청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 저점에서부터 거의 233% 정도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구간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건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기관들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해야겠어요? 매도 금지해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로 매도 금지라고 여러분들 댓글 한 번씩만 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지금도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은 누가 또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줌을 가지고 있나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실시간 테마록을 봤을 때 이게 좀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한눈에 보기 쉽죠. 원전 해체와 관련해서 지금 뭐 하고 있다?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전 해체. 우리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원전 다시 친원전으로 돌아오고 있죠. 친원전으로 돌아오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 맞춰서 수급들이 강하게 쏠리면서 주도주들이 형성이 되었던 거고,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도 강하게 올라가줬던 거는 원전과 함께 플러스 가스터빈이었어요. 그렇죠? 플러스 가스터빈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다른 이야기가 나온 거죠. 자, 원전을 지었으면은 결국에 이제 노후화된 원전을 이제 해체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고리 1호 해체 승인의 원전 테마주들이 강세. 이제 해체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해체에 대한 이슈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 해체 관련주들이 또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해체를 한다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해체 시장에는 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원전 해체 시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빠지지 않고 같이 올라와 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결국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요, 재료들이 바탕이 되면서 올라가요. 그렇죠? 재료가 하나가 나오게 되면은 그 기대감으로 한번 쭉 올라가주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재료가 하나 더 나와줘야지만 그 기대감이 하나 더 붙이고 붙여가지고 계속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가 되고 있다? 해체 시장과 관련해서 원전주들이 또 이끌어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받았지만 추세는 유지를 시키면서 강하게 위로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고리 1호기 해체 결정, 국내 원전 가동 47년 만에 최초가 나왔다. 자, 그래서 방사선 노출 폐기물 처리가 과제고 해체까지 12년이 걸릴 거다라는 건데, 자, 이게 이제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한 다음에 뭐 네이버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이제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뭐 하고 있다? 친원전으로 넘어오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체코 원전 수주를 따냈다라는 겁니다. 체코 원전 수주를 따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친원전을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원전을 지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체코 원전을 따냈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한테도 가서 수주를 따내올 가능성, 그리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왜? 체코 원전을 따냈으니까. 그러면 나중 가서 이 원전들이 막 많이 새로 지어지고, 그리고 노후화된 원전들도 이제 해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고리 1호를 통해서 완전 해체가 12년을 걸리면서까지 해체를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잘했어. 해체를 정말 잘했어. 그러면 지금 원전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도 노후화된 원전들을 해체를 할 때, 아, 이거 누구한테 해체를 맡길까라고 하게 되면은 고리 1호를 깔끔하게 해체를 해줬던 우리나라한테 그 수주가 또 넘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어진 만큼 또 해체를 해야 되겠, 나중에 노후화가 되면 해체를 해야겠죠. 그만큼 또 뭐 할 수 있다? 돈을 또 벌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리로 해체 결정,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 나중 가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 기술력을 통해서 또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급, 돈, 또 수주들 이런 거를 다 따내올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은 나중 가서 이제 원전 또 이슈들이 나올 때, 해체에 대한 이슈들이 또 부각이 될 때, 그때 또 관련주들 또 우리가 또 사놓으면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고 또 해체 관련돼서 대장주가 또 따로 있거든요. 네, 그 대장주에 강하게 올라오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만들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해체 시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해체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수급들이 어디로 쏠리냐가 그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수급이 쏠리는 거 보고 그 수급이 들어오는 게 뭐겠어요? 대장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봐서 결정이 늦지 않는다. 그리고 일단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 해체 관련돼서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는 이유들은 알았어요. 그렇죠? 충분히 쭉쭉쭉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상황 속에서 막 올라가게 되면은 분명 조정은 옵니다. 그렇죠? 왜냐면 제가 이제는 조정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는 이유들은 충분하다. 그렇죠? 충분하죠? 왜 충분하느냐? 전 세계적으로 친원전으로 넘어오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원전 행정명령에 서명도 했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 르네상스가 시작이 됐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의 원전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가스터빈도 마찬가지로 미국 데이터 센터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스터빈이 필요한데,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5개 기업만이 공급해 줄 수 있고, 그 중에 남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하고는 사우디 쪽에 공급이 포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한다? 생산 능력이 포화가 돼서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가스터빈을 줄 수 있는 기업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터빈에 대한 기대감들 또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뭐가 나온다? 조정은 나와요. 항상
우리가 재료가 튼튼하고 산업이 좋아도요, 여러분들. 그리고 기업이 돈을 잘 벌어도요. 주가는 빠질 때는 빠져요. 근데 그 빠질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끝난 것 같다. 두산 에너빌리티 끝났다 하면서 빠져가 버리시면은 더 큰 파동을 먹지 못하는 거거든요. 결국 두산 에너비티가 올라가고 있는 건 뭐 때문이에요? 우리 재료, 산업,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게 같이 어우러지니까 강한 수급들과 함께 쫙쫙쫙 올라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제가 그거랑 좀 비교를 해드릴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바로 HD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이 종목은 변압기예요. 변압기 기업인데 지금 보시면은 고점은 얼마예요? 50만 원이죠. 50만 6천 원이에요. 자, 근데 이 종목이 한 번에 올라갔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크게 보여드렸거든요. 24년도부터 미친 듯한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변압기. 왜? 지금 AI가 발달을 하게 되면 될수록 뭐다 전력이 소모가 많아지고 그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게 되면은 결국 이 전압을 바꿔주는 변압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압기에 대한 공급들이 필요해지게 되고 수요와 공급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건데, 자, 그런 상황 속에서 HD현대 일렉트릭이 이 수요를 다 감당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고 있다? 일정 기간, 원하는 기간들이 있는데 그 기간에 맞춰서 잘 못 해주는데,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빨리빨리가 있잖아요. 빨리빨리. 그리고 그 기간에 어떻게 해서든 맞춰서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HD현대 일렉트릭의 변압기가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자, 여기 보세요. HD현대 일렉트릭 미국 고객 협상과 관세 부담으로 정가 가능, 전력기기 공급 부족. 자, 그러면서 보세요. 목표 주가가 48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높여진 모습을 보여주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증권가에서도 좋게 바라보고 있고 24년도부터 올라갔던 종목이고요. 연봉으로 보게 돼도 어떻게 돼요? 바닥에서부터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수요가 많은 필요하고 그리고 공급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필요하니까 뭐하고 있다.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비슷한 횡보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죠. 쫙 올라가주고 빠질 땐 빠진다라는 거예요. 빠질 때 빠진다. 그러면 빠질 때 빠졌을 때 이러한 기회를 잡아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 올라갈 놈 올라가고 다시 빠져도 올라갈 놈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결국 주가는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오른쪽 위로 꾸준하게 올라가게 되는 자리들이 마련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올라가는 구간까지 쫙쫙쫙 올라가다가 어느 구간에서는 분명히 추세가 뭐하게 된다? 반전이 되는 자리가 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아직까지는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쭉쭉쭉 올라가는 거고 언젠가 한 번은 좀 빠지면서 주가가 아래로 좀 빠지는 구간이 올게요. 왜냐면 우리 산업을 봤을 때 주도해주는 산업들이 계속 나와요. 그쵸? 올해 초만 해도 하나오션, 조선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쵸?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전선 관련주들도 올라갔었고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작년 초에는 또 강하게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렇게 섹터들이 계속 바뀝니다. 섹터들이 계속 돌면서 다시 원전으로 돌아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결국 주도주가 새로 다시 산업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수급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주도주로 가겠죠. 왜? 이 주도주들은 또 저점에서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들이 빠져나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두산에너비가 그때 빠지죠.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빠지는 기간도 아까 HD현대 일렉트릭을 비교해 봤을 때 좀 길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정리하고 다시 들어간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어느 정도 여러분들 수익을 챙기는 거는 맞으니까. 그쵸? 올라온 거 결국 매도 안 하면 그건 내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부터는 좀 분할 매도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그리고 다시 원전에 대한 이슈들이 좀 나올 때 다시 진입해가는 과정들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HD현대 일렉트릭도 결국 어떻게 올랐어요? 쭉 올라가다가 눌렀다가 계속 올라가면서 결국 어디까지 갔다? 50만 원까지 갔어요. 이거 종목이 7, 8만 원, 5만 원, 7만 원이었던 종목이 한 번에 이렇게 쭉 올라가고 누르면서 결국 어디까지 갔다? 50만 원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충분히 실적이 있고 실적과 함께 그리고 업황, 산업도 좋죠.
산업과 업황도 좋고 그리고 재료도 탄탄하기 때문에 뭐한다. 지금은 초기 단계다. 더 올라갈 수 있는 파동 나올 수 있다. 다만 그 더 올라가는 과정까지는 뭐가 나온다. 지금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조정이 받는 구간 그리고 2차 상승이 나오는 구간 이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견뎌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산 에너비티 일단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고 우리가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결국 봐야 될 건 뭐예요? 추세가 무너지느냐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가져가신다면은 분명히 투싼 에너빌리티로 좋은 매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매도 금지다 라고 여러분들 매도 금지라고 댓글 한 번씩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